내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을 하지요. 오늘도 기자들이 인터뷰를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그 어느 때보다 극도로 말을 아낀 분위기였습니다. 김재희 변호사님, 어떤 심리일까요?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하던데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 이재명 지사가 스스로 지금 이 시점에서 어떤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는 좀 굉장히 힘들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 뻔히 다 알면서 왜 물어보느냐. 또 얼마 전에도 기자가 물어봤을 때 뭐 국민들의 삶에 더 신경을 써달라 뭐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기도 했죠. 계속해서 회피하거나 아니면 아예 그냥 다른 소리를 하는 방향으로 네. 지금 그렇게 어쨌든 피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이제 수사 결과가 나오고 거기서 이제 기소를 하느냐 이 여부가 이제 결정이 된 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서야 이제 비로소 좀 제대로 된 우리가 바라는 입장 표명이 있지 않을까 싶고요. 네. 어쨌든 지금 계속해서 이재명 지사가 수사기관을 상대로 좀 대립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백종덕 변호사라고 이재명 지사의 캠프에서 일하고 네. 있는 그런 변호인이 이 지사를 수사했던 분당 경찰서장 등 이렇게 경찰 간부들을 고발하겠다라는 그런 문자를 돌리기도 했습니다. 네. 이제 그래 뭐 잠시 뭐 당내 반발로 조금 수그러든다 하다가 이제 결국엔 이제 고발하기로 결정을 한 것 같은데요. 이제 이것이 물론 이재명 지사와는 별다른 관계가 없는 그런 사안이라고는 하지만 공교롭게도 이 지사를 수사했던 그런 수사기관의 간부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회적으로 이 경찰 집단이 굉장히 믿을 바가 못 되고 그다음에 권력의 밀착형이다 뭐 이런 것들을 조금 우회적으로 이렇게 설득하기 위한 그런 작업이 아닌가.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경과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제 고발을 했던 백종도 변호사 같은 경우에는 이 지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되는 분이었는데요. 왜 이 지사 부부를 수사했던 수사기관의 수장들을 고발했는지 아침 현장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지난주 목요일 속칭 한바비리 사건의 주인공 씨로부터 허경열 치안 정감과 유현철 경무관을 뇌물수수 혐의로 고발할 계획이다. 고발 대리인이 되어달라는 취지의 편지를 받았습니다. 왜 변호사님한테 제보를 했는지는 혹시 아시나요? 알 수는 없죠. 텔레비전 통해서 이거 보고 저를 통해서 고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아마 마음을 먹은 것 같습니다. 근데 왜 하필 이 시점에 이렇게 하시는 건가요? 결정한 시점에 대해서 이 지사님이 내일 출두한다는 사실을 저는 잘 모르고 있었고요. 저도 이제 며칠 고민을 한 다음에 이렇게 결정을 한 사안이라서요. 이 지사님 측 쪽이랑은 전혀 이번 고발에 대해서 논의된 바가 없는 건가요? 제가 제 휴대폰에 있는 기자님들에게 문자를 돌리고 그 기자님들이 도에 이제 연락을 하고 하니까 이제 대변인께서 이제 전화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대변인께도 이제 자세한 내용을 얘기하지는 못했고요. 사전 교감이나 논의 없이 이렇게 하는 게 오히려 이 지사님한테는 정치적 부담이 좀 될 수 있다. 그럴 수도 거기까지는 잘 모르겠고. 이 지사의 대변인도 함께 하셨던 분인데요. 물론 이 사안은 이 지사와 관계가 없다. 확대 해석을 경계하긴 했지만 그 시점도 그렇고요. 대상도 그렇고 미묘한 것 같아요. 김 교수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이재명 지사 측에서 하고 싶은 얘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지사와 누가 봐도 연계성이 있는 사람인데 경찰에 대해서 고발하고 나서 이 지사와 연계가 없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재명 지사가 경찰로부터 수사를 받고 정치적인 수사다. 진실보다는 권력을 선택했다라고 해서 사실 현재 권력들을 굉장히 바로 꼭 집어서 비판하게 되는데 네. 경찰 입장에서는 이것은 정당한 수사다. 그리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권력 관계가 개입되지 않았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재명 지사가 바라봤을 때는 현재 권력 때문에 경찰이 이렇게 나서서 본인에 대한 수사를 더 강력하게 한다라고 하는 메시지들을 전했던 건데 여기에 역으로 꼬집어 갖고선 경찰을 애들로 비판하고 싶었던 것 같고요. 네. 두 번째로는 경찰이 지금은 현재 권력에 앞서 갖고선 수사를 진행해서 본인이 굉장히 불리한 위치에 처해져 있는데 권력이라는 건 언제든지 변한다. 그리고 네. 본인이 이 상태에서 경기도지사직을 단순하게 쉽게 물러난 것이 아니라 나는 끝까지 저항하고 투쟁해서 싸울 건데 여기에 대한 결과의 몫은 당신들이 책임져야 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은유적인 메시지를 보낸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경찰 측에서는 이미 한바 사건이라니 해명된 사안이다. 물타기에 나서는 게 아니냐라고 하면서요. 이 대리전이라면서 예민하게 상당히 격앙되게도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장해찬 평론가님, 지금 이 지사와 관련해서는요. 해경공 김 씨, 이게 본격적으로 이 지사 측을 압박하고 있는 듯한 증거를 계속 네티즌들이 찾아내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 백종덕 변호사가 원래도 한번 경찰을 고발하려고 했습니다. 네. 이 분당 경찰서장을 비롯한 관계자들을 직권 남용이나
공무상 비밀 누설죄로 고발하려고 했는데 당시에 이제 민주당의 이해찬 대표가 만류하면서 고발을 취소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사안은 다르지만 비슷한 당사자들을 다시 한번 고발할 셈입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이 지사 측과는 다른 교감이 없었다고 하는데 네. 앞서 이 기자의 질문처럼 이러한 행동이 굉장히 미묘한 시기에 오해를 살 수 있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재명 지사에게 더 큰 정치적 부담을 주는 고발이 아닌가. 아, 그래요. 꼭 필요한 이런 비리 사건에 대한 고발이었다면 사실 고발 대리인을 본인이 맡을 필요 없이 다른 사람에게 넘기고 양보하는 게 이재명 지사의 어떤 민감한 수사 관련해서 오해를 사지 않는 일입니다. 우리가 뭐 이 가끔도 조심해서 고쳐매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렇게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 있는 상황에서 왜 이렇게 오해 살 일을 이재명 지사의 측근이 자초했는지, 특히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지금 김혜경 씨가 이 전관 변호사로 알려진 이태영 변호사 선임하면서 수원지검의 네. 공안지검 부장 출신이죠. 네, 여러 가지 오해를 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오해들이 사건 자체보다도 이재명 지사의 어떤 이런 행태에 대해서 국민들이 더 많이 실망하고 지지자들의 민심도 트위터 투표에서 보듯이 떠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또 하나의 오해를 더했다는 측면에서 저는 이 백정덕 변호사의 고발, 본인이 직접 나선 것은 오히려 이 지사에게도 부담을 주는 좀 부적절한 행위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말씀하신 거는 어쨌든 김상곤 교육감 시절에 기소를 했던 부장검사를 영입을 하고요. 그리고 이재명 지사가 아니라고 하지만 대리점처럼 비춰질 수 있는 경찰에 대한 고발, 거기에 대한 후폭풍을 경고를 하신 거나 다름없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지금 검찰과 경찰은요. 내일 검찰 조사도 좀 길어질 것 같고 포털 사이트에 유사한 아이디, 이게 김혜경 씨 아니냐라는 걸 집중 파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 그거와 관련된 정황도 지금 많이 나오고 있죠. 지금 김혜경 씨가 만든 아이디가 네. 지금 아이디가 동일한 아이디로 다니는 교회에도 등록을 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것을 논란이 된 후에 폐기하는 것도 자기 집에서 했다, 이런 것도 나오고 있는데요. 재밌는 것은 이런 모든 반박의 자료들이 네. 네티즌 수사대에 의해서 반박 자료들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재명 지사가 과거에 자기의 원군으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초점을 흐리고 본질을 흐리면서 이거를 자기의 프레임으로 끌고 가려고 했던 것들이 네. 이제는 굉장히 녹록하지 않은 상황이 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거든요. 네. 이게 지금. 그래서 지금 그리고 또 하나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이게 그 아이디를 김혜경 씨 혼자 쓰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저는 그 대목에서 그럼 혼자 쓰지 않았다면 그 아이디를 가지고 여러 명이 선거운동을 했다는 건가? 네. 그러면 선거운동을 했다면 저는 그게 더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선거 조직을 갖춰놓고 그 네. 아이디를 쓰는 거를 방조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이거든요. 그것은. 그래서 네. 철저한 조사를 해봐야 알겠지만 여러 가지 새로운 가능성이 생겨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오히려 해경군 김 씨를 찾아내라. 그리고 그 해경군 김 씨 안에 이재명 지사가 포함되지 않길 바란다는 네티즌들의 공격성 발언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교회 같은 경우에는 일단 김혜경 씨 아이디로 추정된다라는 네티즌의 주장이지만 아직 확인은 되지 않았으니까요. 이거는 조금 더 짚어봐야겠죠. 해경군 김 씨 사건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판단 나올 텐데 그동안 이 지사와 관련해서 침묵을 지켜온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드디어 입을 열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듣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건의 구체적인 내용에 관해서 우리가 잘 몰라요, 실제로가. 언론에 보도되는 거 말고는. 그리고 언론에 보도되는 것도 사실적인 게 있고 아닌 게 있고 그래서 혼돈이 돼서 잘 모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 사건의 수사 과정, 또 검찰 송치 후에 검찰의 공소 과정, 그리고 이제 법원의 재판 과정, 이런 부분들을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지 현재로서는 어떤 정무적인 판단을 할 단계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안희정 지사하고의 차이가 뭐냐는 건데 안 지사는 그날 바로 본인의 아주 잘못된 처세에 대해서 본인이 다 시인을 하고 사과를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논란의 여지가 없으니까 우리가 이제 당에서 징계 절차를 밟았던 거고요. 이 김경수 지사나 이재명 지사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다 부인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당 입장에서도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고.
뭐 대표로서 지금 딱 부러지게 얘기하기 힘든 상황이겠죠. 그렇지만 안희정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그날 바로 시인하고 사과를 했다. 그렇지만 이재명 지사는 지금 본인이 부인하고 있는 거 아니냐. 이 발언을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 교수님? 안희정 지사와는 사건이 좀 다르긴 하죠. 하지만 이 얼마 전에 있었던 청와대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요. 정무수석이 재직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 경찰의 조사 등에 대한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게 됐고 전병헌 전 정무수석 같은 경우는 이 내용을 결코 부인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와대의 부담과 짐을 덜어주기 위해서 수석직에 내려온 바가 있는 거죠. 말 그대로 지금 이해찬 당대표가 얘기하는 것처럼 대법의 최종 확정 판결이 나올 때까지 모든 것들을 기다려야 된다면 이 기준을 정확히 세워줘야지만 앞으로 더불어민주당 내에 당내 분란이 있을 때 기준점을 적용할 수 있을 건데 많은 국민들이 죄가 있다고 거의 합리적인 의심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본인이 부인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 똑같이 이재명 지사와 같은 기준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물음에 봉착할 수 있을 거고요. 일각에서 제기하고 있는 거는 이화영 경기도에 있는 평화부지사를 비롯해서 이해찬 민주당 대표와 이재명 지사 간의 이 돈독한 관계 때문에 지금 이처럼 좀 미지근한 결정을 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하는 세간의 지적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지지자 내에서도 여러 가지 불안이 있을 수 있고 지금 핵심적인 논점은 과거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 현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도 굉장히 입에 담기 힘든 얘기를 끄집어냈던 사건이기 때문에 아주 만약 이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도는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그런 얘기가 싹 빠져 있다는 측면에서 아마 민주당 지지자들로부터도 여러 가지 공격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당대표는 저렇게 이야기하지만 정청래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의원들이 꼭 참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1월에 보자 얘기하는데 이게 당내 무슨 분위기를 반영하는 겁니까? 김상일 평론가님. 일단 기본적으로 정청래 의원은 이재명 지사와 과거에 굉장히 가까웠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캠프에서 핵심적으로 일했던 이상호, 예전에 그 노사모의 핵심이었던 이상호 감사가 직접 가서 거기에서 활동을 쭉 해왔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고 있죠, 과거에. 그리고 그거에서 역사가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자기가 할 이야기들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이해찬 대표도 그렇지만 정청래 의원도 그렇고 당을 생각하면 좀 대략 난감이다, 이게. 왜냐하면 당의 분열로 이어질 수도 있고 이것이. 그러나 또 문제는 뭐냐면 이재명 지사의 이슈가 당의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지금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당의 지지율 하락하고도 또 연관이 돼 있다는 그 당내 그 불만들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아까 그 김병민 교수가 얘기한 것처럼 대응을 안 할 수도 없고 그 대응을 하자니 여러 가지 문제가 지금 있고 이런 아주 대략 난강의 상황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에 대해서는 전 좀 다시 생각해 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정말 지금 민주시민사회에서 대통령 욕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나마 대통령 후보.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근데 이런 거랑 이 사례가 떠올라요. 지난 1월 달에 왜 홍준표 대표가 그 류 최고위원 내쫓았잖아요. 자기 욕한다고. 근데 그런 거랑 좀 비슷하게 단순히 그냥 비판을 했다라고 해가지고 이거를 내치기는 또 굉장히 좀 애매한 상황 아닌가, 당 내에서도. 이제 게다가 이게 지금 본인이 한 것이 아니고 부인이 한 거 않습니까? 그렇다 보면은 부인이 한 짓을 가지고 그러면은 이재명 지사까지 그러면 같이 그렇게 되느냐, 이것도 굉장히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판단 기준을 좀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때 큰 화제성과 되는 것과는 달리 사안은 사실 사법처리를 당한다면 굉장히 가벼운 사안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이것까지 합해가 이것 때문에 뭐 출당 조치를 한다, 이거 조금 굉장히 오바스러운 그런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직 결과가 나온 건 아니지만요. 물론 이 공격을 본인이 이제 안 한 것처럼 한 게 아니냐라는 이제 증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오고 있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적인 논란이 커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당은 조용하지만요. 이해찬 대표의 이야기도 들어봤지만 이게 이재명 지사가요, 태생적 한계가 아니냐, 과거의 친노와 거리를 두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격렬하게 신랄하게 공격한 이후에 이미 당 내외에는 강을 건넜다, 돌아올 수 없다라는 평가가 있던데요. 화해 제스처를 한 달여 전에 이 지사가 전하곤 했었거든요. 그 모습 보고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동지에 대한 예의를 다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고 엄청 자제한 것이었는데 그때 당시 대선 지금 되돌아서 보니까 정말 싸가지 없고 싸가지 없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 결코 이익이 되지 않는 손해만 될 행동을 했더라고요. 그 후과를 지금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엇보고 있습니다. 엇보라고 생각하죠. 엇보라고 생각하고. 지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뭐 실패해서 사실 더 많은 걸 배우는 게 사실인데 저 같은 경우 특히 그렇죠.
뭐 워낙 없는 상태에서 이렇게 성장해 와서 그런데 뭐 다시 되돌아갈 수 없지만 정말 잘하고 싶어요. 후회되죠, 정말로. 우리 내부에 우리 식구들끼리 저는 자제한다고 생각하고 선을 지켰다고 생각하는데 제3자 입장이나 지금 제가 봤을 때, 지금 제가 작년을 되돌아봤을 때 보면은 정말 싸가지 없고 선을 넘은 측면이 분명히 있고. 수위를 넘은 발언이었다고 본인이 마치 고해성사를 하듯이 사과를 했습니다. 그러나 때가 늦은 걸까요? 친문은 부글부글 끓었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정확하게 그 안에서의 지금 위치는 어떻게 돼가는 겁니까? 장혜찬 평론가님. 사실 역사를 거슬러 가면 2007년도에서 이제 정동영계였기 때문에 그때부터 원죄가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만 저는 그건 너무 멀리 간 것이라고 보고요. 당시 이제 정동영 후보와 친했던 사람들이 지금 민주당 주류로 많이 편입이 되어 있거든요. 결과적으로 이재명 지사가 이 친문의 비토를 받게 된 것은 두 번의 당내 경선이 결정적이었습니다. 특히 대선 당시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 후보를 너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당시 문재인 후보 측에서 정말 뼈아프게 또 불쾌하게 생각했던 게 아들 문준용 씨의 불법 취업 특혜였습니다. 그런데 이걸 토론회에서 이재명 지사가요. 나는 공직을 이용해서 아들 취업시키지는 않았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마치 이 보수당 후보들처럼 문재인 당시 후보의 이 취업 특혜가 사실인 것처럼 몰아붙인 거죠. 여기서부터 저는 선을 좀 넘어갔다고 생각하고 또 어떤 표현들이 있었냐면 문재인 후보 주위에는 재벌 사회이사 출신들이 몰려든다. 기득권 대연정이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이게 같은 당내 후보들 사이에서 사실 해도 될 말이 있고 안 해야 될 말이 있는데 누가 봐도 좀 선을 넘어간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상처가 채 봉합되기도 전에 경기도지사 경선에서 친문의 전해철 의원이 나옵니다. 여기서 또 한 번 두 사람이 굉장히 세게 붙으면서요. 이 상처 위에 소금을 뿌리게 된 겁니다. 그 이후로는 이 친문과 이재명 지사 사이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 저렇게 라디오 인터뷰에서 반성문을 쓰지만 너무 늦은 반성문이 되어버린 것 같고 그래서 어쩌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이재명 지사를 지켜줘야 될 당원들이 오히려 먼저 네티즌 수사대가 되어서 이재명 지사에 대해서 이 광고를 하고 공격을 하는 사람들 한국당 당원이 아니라 민주당 당원들이 대부분입니다. 본인을 지켜줄 아군들을 적군으로 만들었던 두 번의 경선에서의 너무 강하게 나왔었던 그런 선명성을 지나치게 강조했던 모습이 돌아오는 칼이 되어서 돌아온 것 같습니다. 더더군다나 해경군 김 씨가 만약에 이재명 지사 측이라면 그 당시에 나왔던 그 모욕과 저주에 가까운 글들이요. 이게 만약에 이 지사 측이 맞다면 여권 내에서 호적을 파야 될 정도로 사실은 같이 못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 정도로 그 상처 입은 사람이 굉장히 많고요. 그래서 이것을 답답하지만 참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은 거죠. 정청래 의원의 말처럼. 지금 이게 어느 정도 실증적으로 드러나면은요. 이거는 뭐 그 불만들은 참고 있던 불만의 발언들은 엄청나게 터져 나올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그리고 그 이재명 지사께서 뭐 아까 얘기 잘 해주셨는데 뭐 과거에 뭐 정동영 대표와 함께했기 때문에 그랬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재명 지사도 그 순간순간을 주류와 함께 해 오셨어요. 정세균 대표하고도 함께했고 그 이후에 공천을 받아가지고 성남시장으로 나가고 물론 이제 경기지사는 좀 약간 큰 자리니까 경쟁을 했지만 계속해서 주류와 함께 해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갑자기 그 칼끝을 내부에 들이대가지고 그 후벼 파고 소금을 뿌리고 이런 행위를 하셨다는 것을 그 동지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그러나 같은 당에 속해 있는 사람으로서 지금은 그래도 드러나기 전까지는 참겠다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맨손으로요 본인이 읽어왔던 그리고 돌파해왔던 비주류 중에 비주류 이재명 지사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어떻습니까? 이분이 지금 한 달 사이에요. 부부가 3번이나 검찰과 경찰의 포토라인에 서게 되는 셈이거든요. 대선 주자로서의 이재명 지사 과연 완주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망을 김 교수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웬만한 정치인이었으면 아마 이쯤 됐으면은 대중 앞에 나서기가 쉽지가 않았을 겁니다. 김부선 이 여배우와의 스캔들부터 시작해서 친형 정신병원 강제 입원에 대한 의혹, 트위터에 대해서도 이 정도의 여론들이 촉발된 상황에서 견디기가 어려운 상황일 텐데 이재명 지사는 대법에 대한 최종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는 절대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겁니다. 아주 만약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명확한 증거, 확정적인 증거를 발견하기 어려워서 이재명 지사
지사에게 법적으로 지사직을 유지할 수 있는 형이 선고가 됐을 경우에는 이 지사는 훨씬 더 강력한 대권 행보에 나서게 될 것이고요. 이번 기회를 분기점으로 현재 문재인 정부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형태로서의 자기 정치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네. 만약 그렇게 될 경우는 이 민주당 현재 권력이 가지게 되는 위기감과 불안감은 상당히 커질 수 있는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김상일 평론가님 네. 보시기엔 어떠세요? 지금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 단 하루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물론 이제 검찰 소환되면서 일부는 조정을 했지만 네, 네. 굳건히 출근을 하고 있는 이 지사거든요. 네. 마음속은 어떨까요? 뭐 속이 새카맣게 타들어가고 있고 불안하겠죠. 네. 왜냐하면 일정이야 보여주기식으로 다 하지만 그것들이 하나도 언론에 회자되거나 성과로 다시 뭐 이렇게 드러나거나 해가지고 뭐 흥이 나고 동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걸 빨아들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지금 좀 더 침착하게, 네. 예? 침착하게 하기 위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지만 네. 당적도 일부 정치적인 책임을 보여주는 차원에서 정리를 하고 여기에 좀 집중할 필요가 좀 있어 보이고요. 네. 도정은 도정대로 하되 또 이렇게 언론에 자꾸 초점을 흐린다는 비판을 받는 어떤 이벤트들을 자꾸 만들어서 하는 것도 제가 볼 땐 적절치가 않고 도정은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되 자신의 무죄를 반증하기 위한 네. 것들을 잘 스터디하고 발굴하고 해가지고 소송에 임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장혜철 평론가님. 대선 주자로서 이재명 지사가 희망을 걸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역대 우리가 정권이 연장될 때요. 이전 대통령이 점 찍은 후보가 다음 대통령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김대중 대통령에서 노무현 대통령으로 바뀔 때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서 박근혜 대통령으로 바뀔 때 정권은 유지가 되었지만 네. 항상 여당 내 야당 비주류 후보가 그러니까 이전의 대통령과는 친하지 않았던 후보가 떠오르면서 정권을 연장했단 말이죠. 네. 그런 측면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도 본인이 지금은 친문이 주류이지만 이 정권이 연장된다 하더라도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면서 정권 연장의 기수가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너무 일찍, 너무 정권 초기에 여전히 이 문재인 대통령의 힘이 강할 때 칼을 빼들었던 게 저는 정치적으로 패착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이게 정권이라는 게요. 되게 할 수는 없어도 안 되게 할 수는 있는 게 정권 아니겠습니까? 예,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반사 이익을 통해 가지고 대선 주자를 발돋움하는 경우는 너무 많습니다. 그건 맞는 말씀이시고요. 그렇지만 거기에서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게 하나 있는 게 뭐냐? 시대 정신이 거기에 함께 해야 된다는 겁니다. 네. 무조건적으로 그 정권에 반기를 들고 반대 세력으로 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이현주 의원이 무슨 반문연대 이런 얘기 하지만 그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시대 정신과 정체성 이런 것들이 함께 해야지만 성공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심지가 있는 반대, 얄팍한 반대는 안 된다라는 네. 취지로 들었습니다.